1933년도에 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나치당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굉장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치 하면은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치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치는 공산주의를 아주 혐오했습니다. 나치는 우생학에다가 전체주의인 겁니다. 그리고 민족주의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사회주의, 이 마르크스주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나치에 의해서. 그리고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1934년도 정도부터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이 사람들이 협조를 받아서 계속 연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의 목표는 독일 안에 있는 기독교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에서 미국의 문화와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붕괴시킬 것인가로 완전히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전략이 오늘날까지 대부분 다 성공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1차적인 목적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려야만 우리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략을 굉장히 잘 짰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의 주요 업적 중에 하나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첫 번째, 심리적 조건화를 활용하라 라는 것인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정통 마르크스 이론에다가 프로이트 이론을 결합시키면 인간에게, 사회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마르크스 이론과 프로이트 이론을 교배합니다. 무슨 뜻이냐? 마르크스는 사회 분석이잖아요. 사회를 분석하는 것이고 프로이트는 개인 정신 분석입니다. 개인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정신 분석을 교배시키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 성해방이 나오게 됩니다. 성해방. 여기에서 성혁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자, 마르크스는 계급투쟁론,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관계를 둘 중에 하나라고 봤습니다. 여기 억압하는 사람과 그리고 착취당하고 있는 피억압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봤는데 억압하는 사람은 자본가들이고 피억압자는 노동자들이다라고 마르크스는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여기에 프로이트 이론을 교배합니다. 뭐냐면 이런 프로이트 아시죠? 심리학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자연주의자였습니다. 영적 가치를 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진화론자였습니다. 이 관점에서 인간을 보니까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성적 존재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프로이트가요. 자, 이 사람이 프로이트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도대체 인간은 누구냐? 사람은 성적 충동에 의해 지배되는 그 존재이다. 성적 충동이 모든 것의 동기이고 모든 것의 존재 이유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진화의 과정과 개인 성장은 유사하며 문화적 진화의 영향 하에서 사회와 개인의 도덕 기준은 계속 발전한다. 그러니까 사회의 도덕의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겁니다. 근데 프로이트는 인간은 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적 욕구를 발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직하고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봤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억압하면 안 된다, 사람을. 인간은 원래부터 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적 이 충동을 자연스럽게 발산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프로이트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경의 주장보다 심리학 박사님들의 말을 더 잘 들어요. 심리학이 무조건 틀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동과 반응을 정량화, 수치화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 박사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런 프로이트, 칼 융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를 인정했습니까? 영적인 영향에 의해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휘둘릴 수 있다는 존재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안 믿었습니다. 오늘날은 성경 말씀보다, 목사님 말씀보다 정신분석학, 심리학 박사님들의 말을 더 잘 듣죠.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 정신분석학을 마르크스 이론과 교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은 성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성적 억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확대시킨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성적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성적으로 억압하는 존재가 누구냐? 대표적으로 우리의 이 성적 충동을 발산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던 존재가 뭐냐? 교회다. 기독교였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완전히 붕괴되어야 한다. 붕괴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해방, 성혁명입니다. 이 프로이트의 제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빌헬름 라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기독교 세계관이 인간의 성적 욕구를 억압하고 있다. 이 사람이 프로이트 제자였는데요. 성적으로 완전히 변태였습니다. 습관적으로 사디즘, 수간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존 두이와 친구이기도 했어요. 미국 공립 이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 이 사람이 프로이트 이론과 마르크스 이론을 융합합니다. 두 가지를 합쳤더니 인간 해방을 위해서는 성해방이 전제되어야 한다. 진짜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려면 정치 영역에서 성이 본질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진짜 행복해지려면 도덕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을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에 끌어들이면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절로 사라진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이 억압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서구 문화권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기독교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다. 이것을 저항해야 되고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 청소년들의 성을 억압하면 안 된다. 마음껏 성욕을 표출해야 된다. 이것을 저지하는 부모는 매우 반인권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음란이 인권의 사상적 배후가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음란한 행동을 인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상적 배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 삶에서 가장 끊임없이 존재했던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결국 자기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과 불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급진화시키고 모든 전통, 권위, 전통적인 습관을 거부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도덕성을 거부하고 성적 쾌락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이것이 이 사람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해체시키고 아이들을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도록 장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기독교가 무너지더라. 이런 문화를 장려시키니까 결국 기독교가 무너지더라. 이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사조와 사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바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제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지금 이해하고 계실까? 아닐 수도 있겠다는 합리적인 생각이 갑자기. 두 번째, 프랑크푸르트 학파하면 또 대표적인 것이 비판이론입니다. 비판이론. 이게 뭐냐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조건 비판하라는 겁니다. 막시즘적인 관점에서 전통적인 관습, 전통적인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라. 이걸 부추깁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단체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존재가 있을까요? 근데 무조건 비판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그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된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권위를 완전히 깎아내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판하라. 이게 비판 이론입니다. 막스 호르크하이머라든지 아도르노 이런 사람들은 비판 이론의 거의 창시자입니다. 이것을 부추기는 기관이 있죠? 언론입니다. 잘 보세요. 언론은 비판만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대안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비판만 해요. 평론가들 이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맞다고 해서 꼭 그 말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의협심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우르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비판하라. 이것은 개선의 목적이 아니라 바구니 자체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전통적인 관습을 완전히 무너뜨려라. 이게 비판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부장제는 안전하고 든든한 것이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정직하고 사람들 생명을 사랑했다. 교회는 좋은 것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다. 이런 기본 가치 개념을 무조건 비판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가부장제는 구식이다. 어머니는 신경질적인 존재다. 가족은 고리타분하다. 기독교는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다. 이런 식의 관점에서 계속 비판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구시대라고 생각하는 관습들을 무조건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억압하고 있었던 기독교 세계관 같은 전통적인 관습을 편견이라고 규정합니다. 편견. 그리고 극우, 그리고 파시스트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프레이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대번 얘기합니다. 그분의 프레이밍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비판 이론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고수하잖아요. 파시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아도르노 같은 사람은 전통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신병자, 파시스트라고 부르게 시켰습니다. 비판 이론입니다. 오늘날 아이들한테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한다 라고 교육을 시키죠. 그게 맞는 걸까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한테는 질서에 순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기에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게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의 부모님의 권위라든지 기존의 가치관, 교회에 대한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비판 이론.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불의를 보고도 무조건 침묵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비판 이론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세계관을 무조건 비판하는 겁니다.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이게 가능했었네요. 제가 이걸 어떻게 했죠, 금방? 손가락? 아, 이게 이제 알았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또 전략 전술이라고 할까요? 또 하나는 니체 이론까지 접목시키는데요. 니체의 모든 가치의 가치 전도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의 전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죄악시했던 것을 덕으로 바꿔버리고 과거에는 덕으로 평가됐던 것을 죄악시하라는 겁니다. 모든 가치를 가치 전도시켜버리는 것.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에는 동성애하면 죄악시 됐습니다. 오늘날은요, 선하고 좋은 것, 덕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덕이었지만 오늘날은 완전히 고리타분한 사람, 죄악시 취급을 받습니다. 모든 가치를 전도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자신들의 이 이론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선동합니다. 그래서 대중매체를 통한 조건화, 이것도 추진합니다. 원래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처음에는 문화산업 자체를 반대했어요. 상업화되었다고. 그런데 발터 벤자민이라는 막스 호르카이머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중의 심리를 조작하는 데에 영화, 드라마 이런 미디어를 통하면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이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헐리우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 사실 이 문화 산업계 전반이 이 마르크스주의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문화 산업계를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가족, 학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기독교가 무너져야만 자신들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도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고 100년 전부터 차근차근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의 콘텐츠가요, 다 젠더 성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젠더, 이 성적인 가치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줄 아세요?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야만 기독교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일단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하고 있는데 당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